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소환하고 더불어민주당 제198차 못 들어오죠.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98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77개 민생경제 법안에 걸어놓은 필리버스터를 40여일 만에 모두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입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연금 3법이 처리되어야 민족 명절인 설 전에 더 많은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당연히 연금도 계획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중요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오늘과 내일 오전 중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안들을 처리해 주도록 자유한국당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들은 서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달력 잡기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해부터 지난 연말의 국회 난맥상을 국민께 다시 보여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당에도 이익이 없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의 품위 없는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자신이 재임한 20대 국회 수장이었던 분에게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 품위는 고사하고 인간적 품성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국제 정세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남북이 서로 양보하고 뜻을 모아 평화의 흐름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고리는 북미 대화이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남북 관계가 진전될수록 북미 대화 역시 좋은 흐름을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무력 과시보다는 과거 과감한 남북 대화의 교류 협력이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되었다는 것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보여준 교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과감한 남북 교류를 추진하고 계신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국내 예산과 법률뿐 아니라 의원 외교 등을 통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또 남북 접경지역 협력, 그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다시 재작년에 평창의 평화, 이것을 기억하고 또 도보다리의 감동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혈맥을 뚫는다는 특단의 각오로 남과 북이 다시 만나고 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한 북미 관계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적극 나서겠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표명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가 나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답답한 북미 관계도 풀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서 새 평화의 대전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새해 확실한 변화를 천명하셨습니다. 당도 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정된 민생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차 시한인 설 이전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모든 민생개혁 입법의 과제를 완료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나아가 총선 승리를 통해서 더 큰 변화가 만들 때까지 확고하게 이루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대한민국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확실한 징검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전면 철회를 거듭 요청합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시작한 국회 본회의 대치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국회 갈등 때문에 국회도 또 우리 사회도 모두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 지도부는 그저께 민생 법안에 걸려있는 필리버스터를 처리하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트고 또 우리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첫 발을 떼었으니 내친 김에 두 걸음 세 걸음 전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길고 긴 국회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신속하게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관련 법안 모두를 우리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거듭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에도 당부합니다. 공수처법이 어제 국무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수처를 현실화하려면 시행령 제정 등 준비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최단시간에 공수처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곧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정부에 전달되는 대로 신속하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실한 행정적 준비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개혁은 우리 국민의 수건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에서 우리 기업의 선전이 눈부십니다. 삼성전자의 미니로봇 볼리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볼리는 인공지능, 고속통신, 로봇 기술을 집대성한 첨단 로봇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비전을 내걸고 개인용 도심 항공 모빌리티 플라잉카를 선보여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2028년 한국과 세계에서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외에도 혁신 스타트업이 당당히 첨단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참여한 스타트업 수는 역대 최대인 200개사로 전 세계가 참가했던 스타트업 가운데서 20%에 달하는 숫자가 우리 기업이었습니다. 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수질 측정 센서를 개발한 더 웨이브토, 또 AI를 활용한 홈케어 피부 스캐너를 개발한 룰루랩 등 7개사가 CES 전자박람회에서의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우리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세계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약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 첨단 산업 경영 환경은 경쟁 국가에 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디지털 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의 선진화에 국회가 날개를 달아줘야 합니다. 데이터 3법과 벤처 관련법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거듭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국회가 할 일은 많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산업 간 융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업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올 한해 정부가 국회가 기업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쌍용 자동차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1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이 하루아침에 번복된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복직 약속은 사회적 타협의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쌍용 가족들의 피와 눈물이 있는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회적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한 번 해고된 것도 억울한데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기는 이 일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줄 것을 안 주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줬다가 도로 뺏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이야기하는 경영 과정의 어려움, 이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한 발 양보하는 자세로 46명을 복직하는 사회적 합의를 지킬 수 있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말고도 시급히 처리돼야 될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농업인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165만 명에 대한 지원 인상이 불가능해지고 농업인 36만 명에 대한 수급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편리 중단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올해죠. 올해 1월 4일 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했던 사법행정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대신하여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조선일보는 다음 타깃은 사법부, 법원판 공수처 발톱 드러냈다라는 기사와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법원장악법 발의라는 기사 등을 통해, 그리고 문화일보는 독재의 문 여는 정권 홍위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와 여당이 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한당 역시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이 법안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법원을 장악하여 독재로 나아가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의 핵심적 이유는 제가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구성원 11명 중 과반수인 6명을 비법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논리와 해외 입법례를 통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만 들어서 비판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8년 2월, 즉 제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시점보다 무려 2년 앞서서 자한당 주광덕 의원님 역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민경욱, 최교일 의원님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지금 판례를 보시는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를 대신하여 대법원 규칙의 재개정과 인사권을 행사할 사법평의회를 설치하게 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 16명 모두를 비법관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아니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직 판사가 4명 들어가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한 제 법안에 비하면 훨씬 더 파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을 위에서 소개한 언론 보도와 자한당의 비판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이 법안이, 즉 주광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법안이 훨씬 더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자유한국당의 이처럼 파격적이며 충격적인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이뻐하십니까? 왜 저만 미워하십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놔두고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하는 것입니까? 참고삼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님과 안호영 의원 그리고 저 등이 같이 공동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해 오지 않았나?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해당 법원의 일을 결정하게 하면 문제될 게 없다. 라고 해서 사법부의 관료화를 없애기 위해 사법행정권한을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우려를 차단할 완벽할 법안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려고 하진 않았지만 아까 인용했던 매체들 중에 한 매체의 기자분하고는 제가 꽤 장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제발 열린 마음으로 그동안 야당 의원님들은 무슨 주장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개특위의 법원법조소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발 합리적인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남북 관계 후퇴까지 염려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실질적 전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대통령의 신년사를 환영합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은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대북 제재라는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미국을 설득하거나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의 만남은 우리 민족을 비롯해 전 세계가 환영했던 역사적 만남이었습니다. 올해 20주년인 만큼 남북이 공동 행사를 마련해서 남북 교류의 새 장을 열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과 함께 남북 공동 행사 성사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밝힌 남북 철도 연결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는 동해선 남측 구간 공사의 첫 삽을 하루빨리 떠야 합니다. 동해선은 이미 북측 금강산에서 남측 보성군 제진까지 연결되어 있고 2007년에 시범 운행도 한 바 있습니다. 남측 구간인 제진역에서 강릉역까지 연결하고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부산에 있는 부전에서 동해까지 개통을 완료하면은 부산을 출발한 열차가 유럽까지 달릴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대륙으로 가는 물류망 구축으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백두산, 평양, 대성, 금강산, 원산 지역 개별 관광 전면 확대,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한 이산가족 서신 교환, 남북 학술 교류 등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거나 우회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모색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신년사의 적극적 실행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으로 남북관계가 일대 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의 과제를 앞장서서 실천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2020년 한 해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170여 개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 무차별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처리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국회 보건복지원에서 저희가 이미 처리를 했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내일 법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돼야만이 그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이 하위소득 20%에서 40%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도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이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가 되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과 장애인에게 설 명절이 되기 전에 반드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내일 법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이것이 처리가 되고 또 본회의에 상정돼서 그 설 명절에 이것이 지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해외여행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 후안시에서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확산돼서 비상이 지금 걸린 상황입니다. 뭐 중국 정부는 사람 간의 전파나 의료인 감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성 그 폐렴 환자가 59명으로 늘어나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접국에서 최근에 우한시를 다녀온 홍콩 21명과 싱가포르, 대만 각 1명이 폐렴 의심 환자로 발생돼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인불명의 폐렴이 수산시장 및 야생동물 시장과 관련 있는 점으로 미뤄서 동물과의 접촉 과정에서 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당국에서는 대책반을 만들어서 그 우한시발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내 입국자뿐만이 아니라 중국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 시민사회단체가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번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놓은 해결 방안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한일 양국 간 화해를 일구고 신뢰를 쌓으면서 미래로 가자는 제안에는 더욱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는 일본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잘못된 한일 협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문제 해결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새해는 밝았는데 복지 사각은 여전히 어두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새해 첫 휴일에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알려진 것만 20여 건이어서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강국이지만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했다는 국내외 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소외계층이 늘어나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잡아줄 공동체의 구축도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실천 과제를 통해 국민께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듯이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국민 삶의 불공정을 걷어내고 권력기관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혁신 과제들을 함께 힘차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공동 등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단일팀 구성 등 현실적인 협력 방안 등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제안하셨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통한 남북 공동 번영의 기틀을 다져보려는 대통령님의 주체적 의지 표명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서 조속한 서울 답방을 해주실 것을 또 기대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는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만큼 무능한 청와대는 없다는 등 청와대 무능론을 피셨는데 심재철 대표께서는 불과 3년 전 최순실에 의해서 농락당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어리석음을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